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남도 땅, 물 맑고 산세 좋은 어느 고을에 살던 박진사댁 이야기랍니다. 이 박진사댁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 대문 한 번 열고 닫는 소리에 온 동네 개들이 다 지저댈 정도로 덩실한 기와집에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 나갈 정도로 쌓인 소문난 천석군 집안이었지요. 담장 밖으로 넘실거리는 감나무 가지마다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허허, 저 집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리 복이 넘칠꼬? 하며 침을 꿀꺽 삼키곤 했답니다. 하지만 예부터 집안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살림을 꾸려가는 안주인 박진사 부인의 속마음은 요즘 들어 영 편치가 않았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서리 맞은 국화잎처럼 머리칼은 하얗게 새어가고 무릎은 비만 오면 쿡쿡 쑤셔대니 이제는 이 거대한 집안의 안살림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느낀 것이지요. 허허, 이놈의 세월아. 갈 때는 혼자 가지 왜 내 기력까지 몽땅 짊어지고 가느냐. 부인은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가를 아주 잘 들어서 며느리가 셋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한양 명문가 출신으로 말솜씨가 청산유스라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지요. 어머님, 오늘은 안색이 옥처럼 고우십니다. 하고 말만 하면 시어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친정이 큰 상단을 운영하는 집이라 그런지 계산이 빠릿빠릿하고 옷차림부터가 늘 화려해서 마을 사람들 눈에는 아주 귀티가 흐르는 여인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는 그저 평범한 선비 집안 딸이었는데 입이 무겁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숫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행주질을 하며 제 할 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며느리였지요. 시어머니인 박진사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 잘하는 첫째에게 열쇠를 주자니 속이 빈 강정 같을까 걱정이고 입속 밝은 둘째에게 주자니 제 주머니만 채울까 겁이 나는구나. 그렇다고 저 순둥이 같은 셋째에게 맡기자니 큰 살림에 치여 살까봐 마음이 안 놓이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부인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어느 볕 좋은 날 오후 부인은 새 며느리를 사랑채 마루로 불러 모았습니다. 햇살에 먼지가 보슬보슬 날리는 고요한 오후였지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부름에 의아해하며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저희를 다 부르시고 무슨 중한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첫째가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인자하지만 엄격한 표정으로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금덩이도 은가락지도 아닌 그저 흔하디흔한 메주콩 세 알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씩 받아라. 이것은 그냥 콩이 아니라 이 어미가 너희에게 주는 숙제이자 약속이다. 지금부터 딱 3달이다. 3달 뒤에 이 콩 한 알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내 손때 묻은 이 곳간 열쇠 뭉치를 모두 넘겨주겠다. 며느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콩 한 알이라니요. 쌀 한 가마니도 아니고 비단 한 필도 아닌 밭에 굴러다니는 콩 한 알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니 이게 대체 무슨 귀신곡할 노릇일까요? 첫째 며느리는 속으로 어머님이 노망이 나셨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고 둘째 며느리는 이걸로 금이라도 만들어 오라는 건가 싶어 머리를 굴리기 바빴습니다. 오직 셋째 며느리만이 그 작고 딱딱한 콩알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들어 올리며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이 작은 콩알 세 알이 박진사 댁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 가득한 이 며느리들의 콩 한 알 전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새 며느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지요. 사랑채를 물러나오는 새 며느리의 표정은 그야말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안채로 돌아오자마자 손바닥 위에 놓인 콩 한 알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우리 시어머니도 참 노망이 단단히 나셨지. 이까짓 콩 한 알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람을 불러 모아 기운을 빼신담. 첫째는 친정에서 가져온 자개암 옆에 콩알을 툭 던져두었습니다. 말이 좋아 시험이지. 결국은 말 잘 듣고 비위 잘 맞추는 큰 며느리인 나에게 곶간 열쇠를 주시겠지. 이 콩 한 알이 무슨 대수람? 나중에 시장 가서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한가마니 사다가 드리면 그게 더 기쁜 일 아니겠어? 첫째 며느리는 그날부터 콩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바르고 시어머니께 드릴 감언이설만 머릿속으로 요리조리 굴리고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콩을 주셨을 리가 없어. 분명 이 콩은 예사콩이 아닐 거야. 어쩌면 이 안에 금이라도 숨겨두신 게 아닐까? 둘째는 돋보기까지 꺼내 들고 콩알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저 딱딱하고 마른 메주콩일 뿐이었죠. 그래, 보관이 제일이다. 어머님이 주신 원형 그대로를 가장 귀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둘째 며느리는 안방 가장 깊숙한 곳, 본인의 보석함 속에 콩알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단 천으로 겹겹이 싸서 옥장식까지 얹어두었지요. 석 달 뒤에 이 콩을 처음 주셨던 모습 그대로, 아니 더 반짝이게 닦아서 내놓으면 내 정성에 감복하실 게 분명해. 둘째는 매일 아침 보석함을 열어 콩알에 먼지라도 앉았을까봐 입으로 후 하고 불어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째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셋째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손바닥 위에 콩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작은 생명을 내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콩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요, 심으라고 있는 것인데. 셋째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딱딱하게 굳은 콩알을 물에 담가 정성껏 불리기 시작했지요. 반나절이 지나 콩알이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자 셋째는 호미를 들고 장독대 뒤편, 볕이 가장 잘 들고 흙이 보들보들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땅을 파고 콩알을 묻은 뒤 셋째는 매일같이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콩아, 콩아. 너는 작은 알맹이 하나지만 내 안에는 커다란 나무가 살고 있고 수천 개의 열매가 숨어 있겠지? 부디 썩지 말고 싹을 틔워다오. 셋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열흘쯤 지나자 흙을 뚫고 연두색 떡잎이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저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듯 웃음을 지었지요. 하지만 살림이란 게 어디 그리 쉽던가요? 셋째가 콩 심은 곳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모습을 큰 며느리가 지나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예, 동서.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게야? 설마 어머님이 주신 그 콩알 하나를 땅에 심은 거야? 아이고, 기가 막혀라. 그 콩이 자라봐야 콩이지 금방석이라도 만들어준대. 흙탕물 묻혀가며 그 고생을 하니 참 미련하기도 하네. 첫째의 비아냥거림에 둘째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동서. 어머님이 원하신 건 그 귀한 마음을 보관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땀 흘리며 농사 지으라는 뜻이 아닐세. 나중에 어머님이 원형을 보여달라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동서들의 구박에도 셋째는 묵묵히 웃기만 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그저 콩 한 알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동서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매일 새벽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콩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땅이 갈라지면 멀리 시냇가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고
벌레가 생기면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셋째의 치맛자락은 늘 흙투성이었고 고운 손등은 어느새 거칠어졌지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장독대 옆 셋째의 콩줄기는 어느새 담장을 타고 올라갈 기세로 무성해졌습니다. 보랏빛 작은 콩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더니 곧이어 꼬투리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지요. 한 알의 콩이 수십 개의 꼬투리가 되고 그 안에서 수백 알의 생명이 여물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첫째 며느리의 콩알은 장식장 위에서 먼지와 함께 굴러다니다가 쥐가 물어갔는지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둘째 며느리의 콩알은 비단함 속에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아 거뭇거뭇하게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약속한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첫째와 둘째, 그리고 흙먼지 뒤집어 쓴 셋째 중 누가 진짜 승자가 될까요? 이제 약속한 석 달이 고작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정성 덕에 담장 밑은 어느새 푸른 콩잎으로 가득 찼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꼬투리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금방이라도 톡 하고 터질 듯 영글었습니다. 셋째는 콩꼬투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생각했지요. 어머님, 이 작은 콩알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식구를 데려왔습니다. 곧 이것으로 구수한 두부도 만들고 양념장도 만들어 어머님 상에 올리겠습니다. 셋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게 참으로 마음 같지가 않지요?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을 앞두고는 막아 끼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유난히 붓다 싶더니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등성이 너머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괴물처럼 몰려오더니 평온하던 박진사댁 마당에 미친 듯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고 장독대 뚜껑들이 들썩거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기세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내 콩 줄기. 셋째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지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서슬 퍼런 빗줄기가 이제 겨우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는 콩줄기를 사정없이 때려 눕히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콩줄기는 비바람에 휘청거리며 흙탕물 속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이때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이고 무서워라, 비가 왜 이렇게 온다니 하며 제 몸 사리기에 바빴습니다. 저 미련한 셋째 좀 봐, 저까짓 콩알이 뭐라고. 이 밤중에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저러고 있대? 하며 비웃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셋째 며느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으로 키운 저 생명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담긴 저 결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셋째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담장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쓰러진 콩줄기를 세워보려 했지만 거센 바람은 자꾸만 셋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된다, 이놈의 비바람아. 이 콩이 어떤 콩인데, 우리 어머님의 뜻이 담긴 소중한 놈인데. 셋째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제 치마폭을 넓게 폈습니다. 그리고는 젖어서 무거워진 치마로 콩줄기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몸을 아예 방패 삼아 콩줄기 위로 엎드렸지요.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벼락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셋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는데 셋째 며느리의 등 위로는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발 아침까지만 버텨다오. 셋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을 다독이며 눈물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고운 얼굴은 흙탕물 범벅이 되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솜덩이처럼 무거워진 셋째 며느리는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싸 안았던 치마폭 안을 들여다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나운 폭우 속에서도 콩줄기들은 꺾이지 않고 오롯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잎사귀는 좀 찢어지고 흙이 묻었을지언정 그 안의 콩알들은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흙투성이가 된 채 콩줄기를 붙들고 앉아있는 셋째 며느리의 뒷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한 석 달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새 며느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어머니 앞에 서게 될까요? 셋째가 지켜낸 저 콩 한 알의 기적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대망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깨끗하게 빗질된 대청마루 위에 시어머니 박진사 부인이 엄격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앞으로 새 며느리가 차례대로 불려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해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지요. 먼저 첫째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운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석 달 동안 어머님이 주신 그 콩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콩이 귀한지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만 쥐가 물어갔지 뭡니까? 하지만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알이 굵은 해콩으로 한가마니를 준비했습니다. 보셔요, 이 반질반질한 콩들이 어머님을 향한 제 효심입니다. 첫째는 마당 가득 쌓인 콩 가마니를 가리키며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기만 했지요. 내가 내게 준 것은 콩 한 알이지 시장통의 콩 한 가마니가 아니니라. 시어머니의 일침에 첫째는 무안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며느리 차례였습니다. 둘째는 화려한 옥장식이 달린 비단함을 공손히 받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주신 그 귀한 콩을 금반지보다 더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단 1초도 제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비단 천으로 닦고 또 닦았지요. 자, 보십시오. 어머님이 주신 바로 그 콩 한 알입니다. 함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콩 한 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습기 찬 비단 속에 갇혀있던 콩알은 숨을 쉬지 못해 검게 썩어버렸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두어두기만 한 것은 정성이 아니라 태만이다. 생명을 썩히는 손에 어찌 내 살림을 맡기겠느냐. 둘째 며느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셋째 며느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어젯밤 폭우 속에 비바람을 맞느라 얼굴은 초췌했고 손톱 밑에는 여전히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쏘쿠리 하나를 소중히 안고 들어와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주신 콩 하나를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땅에 심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어 마음 졸인 날도 많았지만 돼지가 키워준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셋째가 소쿠리를 덮고 있던 하얀 면보를 걷어냈습니다. 순간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그 모진 폭풍우를 견뎌내고 수확한 수천 알의 해콩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그 콩들을 밤새 갈아 만든 뽀얗고 탱글탱글한 두부 한 모를 내놓았고
시들어가던 콩깍지 속에서도 기어코 길러낸 싱싱한 콩나물 한 바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는 듯 비단 주머니 하나를 따로 꺼냈지요. 어머님, 이것은 내년에 다시 심을 가장 실한 종자 콩들입니다. 콩 한 알이 죽어 수백 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우리 집안의 내일을 약속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기쁨입니다. 시어머니 박진사 부인의 눈가에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흑투성이가 된 셋째 며느리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하다, 내 며느리야. 모두들 보아라. 살림이란 이처럼 작은 씨앗 하나를 귀히 여겨 수만 배로 불릴 줄 아는 정성이요. 비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말뿐인 효도와 가두어둔 욕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콩 한 알에서 우리 집안의 100년 대계를 찾아낸 내가 바로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다. 시어머니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무쇠 열쇠 뭉치를 꺼내 셋째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쇳소리가 마치 복 들어오는 소리처럼 온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시샘하던 첫째와 둘째 며느리도 셋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 정성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콩 한 알의 기적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박진사댁의 곳간 문이 열리고 셋째 며느리가 이끄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은 앞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 결말에서 그 훈훈한 마무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랑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곳간 열쇠가 셋째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복이 다시 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진사 부인은 그날로 안방 물림을 하고 셋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지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입도 무겁고 순에 터진 셋째가 그 큰 천석군 살림을 어찌 다 해낼꼬? 얼마 못 가서 곳간 바닥이 드러날지도 몰라.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웬걸요? 셋째 며느리가 안주인이 된 뒤로 박진사 댁의 인심과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답니다. 셋째 며느리는 자신이 수확한 콩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큰 가마솥에 불을 지펴 구수한 콩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의 가난한 노인들과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배불리 먹였지요. 콩 한 알이 수천 알이 된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하늘의 은덕이니 마땅히 나누어야지요. 하며 웃는 그 얼굴에 마을 사람들은 진짜 보살이 따로 없다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진사 부인도 셋째 덕분에 노년이 아주 편안해지셨어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손수 키운 콩나물과 정성껏 내린 두부로 어머니의 기력을 보살폈고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기억해냈다가 상에 올렸습니다. 박진사 부인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마르도록 셋째 며느리 자랑을 했답니다. 우리 셋째는 말이지 콩 한 알로 집안의 기운을 살린 아이야. 그 정성만 보면 내 마음이 그리 든든할 수가 없어. 시샘하던 동서들도 변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셋째의 진심 어린 나눔을 보며 자신의 말재주가 부끄러워졌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잔심부름을 도맡으며 집안 화목에 앞장섰지요. 둘째 며느리 역시 곳간을 지키는 비결이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셋째처럼 흐르는 물같이 순리대로 키워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며느리가 마음을 합치니 박진사댁 담장 너머로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콩 한 알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셔요? 우리네 인생도 이 콩 한 알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처음 손에 쥐었을 때는 작고 딱딱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고 흙을 묻혀가며 정성을 다해 심으면 비바람을 견디고 일어나 우리에게 수만 배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오늘 밤은 셋째 며느리가 쏜 콩죽처럼 구수하고 편안한 꿈들 꾸시길 바랍니다.